제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대과학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진화론을 내세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전자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유전되고 누적되어져서 진화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전자나 염색체나 DNA나 이런 데 대해서 연구가 굉장하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이게 유전되고 누적되어 진화된다는 이 이론은 너무나 과학적인 이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도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진화론도 다인의 형질 변이가 유전되어 누적되어 진화된다는 것이나 더프리스가 돌연변이로 진화된다는 진화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말은 뭐냐면은 유전자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번식하기 완벽한 어떤 동물에게 어떤 유전자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아주 가끔 가다가 변색이 되거나 변형된 제품이 나옵니다. 그거는 불량품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게 이전보다 더 멋있고 더 발달한 제품입니다라고 상품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처럼 유전자의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생존과 번식에 불리할 뿐이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진화된다는 개념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과연 유전되고 누적됐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1991년 9월 알프스산의 3200m 고지에 있는 빙하 지역에서 냉동 동결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빙하를 깨뜨리고 그 시신을 연구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먼저 이 아이스맨의 이름을 그 아이스맨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웨치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얼마나 되나 탄소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무려 5300년 전에 살던 남자의 시신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웨치가 발견된 지역, 티롤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남자 3700명의 혈액을 채취해서 이 웨치의 DNA하고 대조를 해보니까요. 이 웨치에게 있는 돌연변이 된 유전자랑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3,700명 중에 19명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니까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5,300년 전에 살던 웨치와 현대인의 어떤 DNA를 대조해 봤더니만 돌연변이 된 숫자가 현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발표가 돼야지 현대 진화론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웨치 몸에는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100개밖에 없었는데 현대인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이렇게 있다라고 발표가 돼야지 현대 진화론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가 없다는 말은 그렇게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웨치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숫자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숫자나 거의 같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만약에 많았다면 당연히 발표하겠죠. 그래야 현대 진화론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가 없어요. 유전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웨치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명이 발견됐다는 그 얘기. 그거야 5,300년이라면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고
반론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물고기는 지금부터 3억 년 내지 4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3억 년 동안 또는 4억 년 동안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그동안 쭉 그 몸들이 쌓여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자연 발생적으로 몸에 변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바다 물고기를 보지만은 변형되거나 새로운 종이 생기지 않거든요. 3억 년, 4억 년 동안 정말 물고기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수만 가지 물고기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3억 년 동안 흘러왔으니까 지금은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이 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물고기가 변형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도 그런 변형이 나타나고 다른 말로 하면 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많이 유전되고 누적된다면요. 생존하기에 불리하고 불편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기도 하고 주름살도 많아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이것저것 쑤시고 아프고 결리는 데가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생존하기에 불리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순간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몸의 이상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나타나고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식을 많이 했다든지 또는 과로했다든지 또는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들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정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처럼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쌓이면 쌓일수록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불편하고 불리할 뿐이지 거기서 더 좋은 생물로 진화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진화론에서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진화가 되려면 구조나 기능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유전자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물고기는 무척추 해양 동물에서 진화가 됐다고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에서는 뼈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려면은 단백질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려면요 유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전자 하나당 유전부호가 평균적으로 3,000개가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지 유전자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개의 가나다라 글자를 주고 나는 자연이다라고 5글자를 정확하게 배열해 보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산들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회오리 바람이 수천 번 불어제끼든 나는 자연이다라고 정확하게 5글자가 배열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수천만 번 계속되다 보면 우연히 그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려면요. 유전부호가 3,000개가 정확하게 배열이 돼야 됩니다. 3,000개의 글자를 주고 누가 책 한 권 쓰라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도 없고 손발도 없는 자연이 어떻게 그 3,000개의 유전자 부호를 정확하게 배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아무리 많이 누적된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유전자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대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많아지면은 유전 정보가 증가되기 때문에 진화가 되기 쉽다라고 교묘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늘어날 수도 없고 유전 정보가 늘어나려면 반드시 유전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돌연변이 된 이상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아주 과학적인 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과 대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과학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